매일매일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최천필 원장님 모셔봤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천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여드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소년의 전유물인 그렇죠, 것 같지만 심벌이죠. 네. 요즘은 사춘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사춘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춘기의 시작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런 여드름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뿌리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천필 원장님과 함께 고운 피부의 적, 여드름과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서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여드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의 발생 기전 원인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각질층의 과각질화. 천장이 두꺼워지니까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겠죠. 두 번째 원인은 과다 피지 분비. 배출되지 못하고 과도한 피지가 쌓이면 면포라는 이제 여드름 특이 병변을 만들게 됩니다. 셋째, 여드름균이 이러한 피지를 먹고 사는데 피아크네균이라는 여드름균이 있거든요. 네. 이런 여드름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고요. 넷째로 이런 여드름균이 과증식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결국은 면포성 여드름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여드름 하면 이제 호르몬 작용이 활발한 사춘기에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앞서 설명을 사춘기에 시작되는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이렇게 여드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여드름은 보통 우리가 청소년의 심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청소년에만 생기는 병이다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과다 피지 분비가 성호르몬과 연관이 돼서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는 사춘기에 여드름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성인이 된다고 여드름이 알아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스트레스, 수면, 식습관, 화장품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의 여드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전혀 안 나다가 성인이 되면서 심해지는 성인 여드름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날이 좀 더워지는 그런 유독 여름철에 좀 여드름이 심해진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드름 발생은 특별히 계절을 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더운 날씨가 되면 땀도 많이 나고 피부 보호막도 씻겨지고 또 자외선 노출도 많아지죠. 외부의 피부 자극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피부가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여드름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이 여드름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여드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여드름 병변에는 이게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선 비염증성 여드름은 면포성 여드름 또는 구진성 여드름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면포성 여드름은 개구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염증성 여드름이 악화되고 자극되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드름 후유증을 유발하는 좀 위험한 여드름이 됩니다. 따라서 면포 30개보다는 염증성 여드름 10개가 더 심각한 타입의 여드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염증성 여드름 병변으로는 농포, 결절, 낭종 이러한 병변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벼운 뾰루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여드름부터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여드름까지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보통 여드름 올라오면 뭐 함부로 만지거나 짜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 손이 계속 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네, 우리가 비염증성, 구진성 여드름이 이제 소위 집에서 이제 뭐 압출을 하거나 뭐 면봉 같은 걸로 짜고 손톱으로 누르고 이런 네. 경우가 많은데 면포가 빠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면포를 짜는 과정에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되고 네. 염증이 생기는 순간 여드름 후유증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하나하나 모든 압출과 염증 주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여드름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드름 생기면 뭐 이제 때 되면 없어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꼭 병원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언제쯤 이 병원을 좀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염증성 여드름이 한두 개 올라온다면 일단 집에서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짜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세요. 그럼 보통 염증 여드름 한두 개면 바르는 여드름 연고를 처방 받으실 거예요. 그걸 갖고 계셔서 한두 개 올라올 때마다 집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염증성 여드름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 이상 올라온다면 이거는 더 이상 집에서는 자가치료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네. 이런 경우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먹는 약을 꾸준히 먹는다든지 레이저를 받는다든지 여드름 관리를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여드름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여드름의 후유증이라는 건 어떤 게 생길 수 있나요? 염증성 여드름을 만드는 여드름 후유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붉은 자국, 색소 침착, 흉터, 특히 폐인 흉터인데요. 네.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후유증이 여드름 폐인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한 번 생긴 흉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원상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드름이 진단받은 후에 치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드름의 크기에서 범위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유형에 따라 치료법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원장님? 네, 치료는 우리가 여드름의 치료, 염증의 치료, 여드름 후유증의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각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모두 생각해서 치료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여드름 후유증이 제일 심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 시술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이 진행 중인 경우 저는 먼저 혈관 레이저로 가장 먼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염증성 여드름이 심한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여드름 치료 항생제나 합성 비타민 A 제제를 사용하는데요. 여드름의 타입에 따라 치료 약물이 결정됩니다. 네. 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미 이제 물이 넘쳐요. 물이 넘쳐서 네.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이제 혈관 레이저로 여드름 후유증을 치료한다는 거는 이렇게 넘쳐 있는 물을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구멍난 댐을 막아야겠죠. 네네. 그래서 염증이 이제 막혀야 되는데 이런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 생긴 병변은 피부과 전문의가 하나하나 압출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압출 과정에서 잘못 압출해서 염증이 악화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이렇게 댐에 비유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먹거나 바르는 그 초기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일단 여드름 먹는 약물 치료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는 보통 여드름 치료 항생제를 쓰고요. 피준비가 심한 경우에는 합성 비타민 A 제제를 쓰고요. 네. 여성의 경우 이제 호르몬제, 생물학제 제제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바르는 약물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젤릭 애시드라든지 벤조일 페록사이드 또는 국소 항생제, 비타민 A 또는 각질층을 벗겨내는 뭐 살리실산 같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여드름을 바로 가라앉히는 병변의 염증 주사를 사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여드름 상태에서 적합한 약물 치료가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 그 여드름이 많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주사 치료 정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상태가 심하거나 여드름 후유증이 남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레이저 치료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원장님? 네. 염증성 여드름이 이제 현대 진행 중이면서 붉은 자국도 있고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빨간 홍반이 네.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혈관 레이저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염증 여드름이 지나가서 여드름은 별로 없지만 폐인 흉터가 푹푹푹 남아 있다면 이때는 뭐 피코 프랙셔널 레이저라든지 미세층 고주파와 같은 흉터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는 게 적합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아주 갈색의 색소 침착들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나 레이저 토닝으로 색소를 치료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드름 흉터를 애초에 안 남기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막 이렇게 짜는 이런 행동 뭐 하다 보면 결국엔 흉터가 좀 남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는데 염증성 여드름 병변이 올라오면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흉터가 되기 전에 적절한 여드름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흉터가 되기 전에 막을 수가 있죠. 우리가 손자병법을 보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즉 폐 흉터가 돼버린 다음에 흉터를 잘 치료하는 것보다 폐 흉터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흉터를 예방하는 것이 막는 게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염증성 여드름이 진행되는 붉은 자국 시기에 적절한 혈관 레이저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흉터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네. 부득이하게 이미 흉터가 진행된 다음이라면 네. 흉터의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흉터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좀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제가 이제 폐이기 전에 아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단계는 보통 염증성 여드름이 시작돼서 붉은 자국이 생기는 단계예요. 네. 근데 보통은 이 붉은 자국 하나하나만 치료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만 주사고 짜달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드름 붉은 자국이 있지만 얼굴 전체가 빨개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얼굴 전체가 민감해지고 붉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붉은 자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 붉은 자국만 딱딱딱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얼굴 전체의 이제 피부 장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를 얼굴 전체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네. 보시면 이제 불긋불긋한 이런 염증 여드름은 무조건 압출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염증 주사를 놓고 압출은 살짝 해야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짠다고 하나하나 압출하면 오히려 여드름 후유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적절한 혈관 레이저 치료와 약물 치료, 그다음에 피부과 전문의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압출하는 압출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하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많이 호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드름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드름이 좀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드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좀 가져볼 텐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 O 또는 X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볼까요? 여드름은 지성 피부에만 생긴다. 네, 맞나요? 정답은 세모. 세모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네. 과다 피부분비가 여드름의 원인이니까 지성 피부에 잘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성인 여드름, 특히 스트레스나 화장품 자극으로 발생한 여드름은 원래는 내가 어렸을 때 지성이 아니었어요. 건성이나 일반 피부였는데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성인에 들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피지가 올라가는 지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자,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 기름진 음식, 초콜릿, 여드름의 원인이다. 네. 정답은 O군요. O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을 보면 음식이 여드름의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금기사항은 아닌데 네. 피지 분비를 높이는 음식물들, 예를 들어 이제 GI 지수가 높은 아주 탄수화물 또는 이제 기름진 음식 또는 유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피지 분비가 올라가고 피지 분비가 올라가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으로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네.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다만 우리가 절대 금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이걸 즐겨 먹다 보면 여드름이 더 심하니까 여드름이 심한 경우는 좀 되도록 자제하는 피하되. 게 좋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크푸드는 좀 줄이고 균형 잡히고 좀 안정된 그런 식단으로 식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화장품은 여드름에 치명적이다. 맞나요? 정답은 세모. 세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화장품을 너무나 사랑하고 많죠. 많이 네.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정상 피부는 상관이 없는데 피부 장벽이 얇고 예민한 민감성 피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화장품 사용 습관이 무척 중요한데 특히 과다 표지가 심한 경우는 모공을 막는
에어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에어쿠션을 쓰면 꼭 뭐 쓰냐? 깨끗하게 닦으려고 오일 클렌저를 쓰는데 네네네. 오일 클렌저를 과도하게 쓰다 보면 피부 장벽이 날아가요. 아. 그리고 또 여드름 환자들은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스크럽도 많이 하고 네네. 클렌징을 1차, 2차, 3차 과하게 하는데 음. 이런 경우 민감한 피부의 피부 장벽이 오히려 더 얇아지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화장품 아니고 줄이는 게 좋아요.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화장품을 적게 쓸수록 좋아요. 꼭 필요한 화장품 뭐가 있냐? 가벼운 클렌저 1개, 보습제 1개, 자외선 차단제 1개. 그거 말고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가능하면 화장품을 줄이는 게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네, 화장품 다이어트부터 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드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명쾌하게 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 텐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좀 내 피부가 깨끗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기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결국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화장품도 내 몸에 무리 주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이제 심해진다는 거는 현재 내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즉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데요. 심해지기 전에 원인을 파악해서 조기에 잘못된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피부 여드름뿐만 아니라 내 몸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는 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나의 내면과 외면을 꾸준히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무분별한 접근보다는 정확한 진단, 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최천필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